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인류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인공지능, 탈탄소 가속화로 등장한 친환경 모빌리티, 그리고 획기적인 스마트 농업과 정밀한 건강관리까지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정보통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정보통신 기술의 화두는 무엇이며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해 줄지 새로운 혁신의 트렌드를 알아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 상상 속에서 존재하던 많은 것들을 현실에서 이루어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2024년에 기대되는 과학계 이슈를 선정했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눈에 띄었다면 올해 2024년에는 비약적인 성능을 가진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텍스트와 이미지 외에도 동영상 형태로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등 다중 모드화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의학계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진단과 의료관리, 또 신약 개발 분야까지 광범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계 이슈인 인공지능은 최신 정보통신 기술 행사인 세계 가전 전시회 CES에서도 핵심 분야로 주목받았는데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CES는 세계 정보통신 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의 3,5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CES에서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 트렌드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미래 가전제품의 기술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또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첨단 IT 기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 문화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전시회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였다면 지금은 컨버전스 익스피리언스 쇼, 다시 말해서 융합 경험 전시회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ES는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이는 첨단 기술이 인류의 삶에 필요한 안전, 환경, 의료, 식량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존 서비스나 테크놀로지의 이면에서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큰 흐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또 신체 기능의 일부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로봇 기술이나 AI를 접목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정해 주어서 삶의 질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2024년 CES에서는 인공지능, 친환경 모빌리티, 식량 문제 해결 에그테크, 건강한 삶을 위한 웰리스 테크까지 정보통신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그 무한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류 모두가 차별 없이 첨단 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해야 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힘을 얻어왔는데요. 최근에는 ESG와 같은 보다 확장된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환경 또는 동물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들 등을 위한 기술이 인간과 그런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공생을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여지고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M사는 장애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절단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손이나 팔을 잃은 상지절단 장애인이 약 15만 명에 이르고 그중에 84%가 손의 일부분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M사는 이러한 상지절단 장애인이 손의 외형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 의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마다 절단의 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손 부위에 따라 다양한 전자 의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전자 의수 안의 전자회로는 무선 통신이 가능한데 반지와의 근거리 통신을 통해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움직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M사는 전자의수에 들어가는 10mm 크기의 초소형 모터를 비롯해 전자회로, 인체의 신호를 받기 위한 근전도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전자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수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손가락 길이나 악력, 구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으로 절단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는 미관용도 있지만 뭔가 기능을 하는 전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수를 주로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봇과도 연계가 돼서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 로봇 손의 형태의 제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비슷한 외형을 만들고 힘을 구현하되 소음은 적고 방수, 방진의 문제부터 의수 교체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하다 보니 로봇 연구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왔는데요. M사는 남아있는 손가락 신경의 작은 신호를 인공지능이 읽어내 실제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손가락 의수로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팔 시연으로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의수 기술을 바탕으로 손가락 마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 로봇팔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모터, 그리고 모터는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하면서 또한 힘을 낼 수 있는 이 기어박스라고 하는 감속기 구조,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 보드, 그리고 이게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동작해야 되니까 사람이 착용하게 되는 센서들이 있겠죠. 모션 센서일 수도 있고 근전도 센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센서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그리고 착용하는 착용 부위, 배터리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딱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로봇 기술과 결합된 M사의 의수는 특히 혁신이라 불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상호 대표는 기존 전자의수의 단점으로 꼽히는 중량 문제를 3D 프린팅을 이용해 경량화했는데 손가락 하나의 무게를 200g으로 개선했습니다. 전자의수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품들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악력이나 손가락 움직임 속도, 절단 부위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전자의수 가격이 최대 1억 원으로 가격 부담이 컸지만 3D 프린팅과 자체 기술 개발로 가격을 20분의 1까지 낮췄는데요.
전자의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인들은 그 신발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러닝화를 신고, 어딘가 양복을 입을 때는 구두를 신고, 그리고 좀 편하게 다닐 때는 슬리퍼를 신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을 바꿔 낄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내가 씻을 때, 샤워를 할 때는 그냥 그 손이 형태가 있는 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미관용 의수 같은 거 끼고 씻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물건을 세밀하게 잡아야 되면 전동식 의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뭔가 그냥 큼지막한 걸 꽉 잡아야 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의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맞춰 나가면은 그때 원할 때마다 나의 손을 바꿔 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나은 삶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처럼 전자의수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상호 대표는 국내 절단 장애인들이 전동 의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분야를 넓혀 인체와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로봇 마네킹을 만들거나 택배, 배달용 로봇, 야간 근무를 서는 로봇 등을 통해 로봇과 비슷한 의수 시장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꾸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기술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인류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계는 빅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정확도가 높고 빠른 시간 안에 진단할 수 있어 웰니스 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웰니스 테크 산업은 이제 반려동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가 펫케어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의미의 펫케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개체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펫케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의학 분야에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60여 개국에 이르는 반려동물 개체수는 2016년 16억 5천만 마리에서 2020년 18억 7천만 마리로 약 13.5%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19억 7천만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펫케어 시장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AI 기술 역시 주목받고 있고요. 애완동물에 관해서도 애완동물의 건강을 AI를 통해서 진단하고 또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AI 기술로 인해서 자동화해 준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고 국내 반려인 인구 1,500만 명 시대. 서울에 위치한 한 플랫폼 업체는 세계가 주목하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수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앱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서 말을 못해도 아프다는 거를 조기에 알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앱이 뭔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앱의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건강을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건강 체크를 하고자 하는 반려동물의 눈, 피부, 치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200만 장 이상의 자료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한 후 증상 발생 여부와 위험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종과 나이, 몸무게, 질병 기록 등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반려견의 약 70%는 유전적인 눈 질환을 가지고 있고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주요 질환 중 눈과 피부 질환의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반려견의 눈 건강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건강 체크와 더불어 보호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간단한 궁금증은 수의사 상담을 통해 가정 내 케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응급한 상황인 경우를 알 수 있어 서둘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백내장이다, 녹내장이다 이런 거는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할 몫이고 저희는 그런 질환과 관련된 이상 징후, 뭐 혼탁이 있다 또는 그 질환성 충혈이 있다, 우혈이 있다 뭐 이런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정확한 질환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해주는 겁니다. 수의사 전공의 시험에서 동물 이미지 사진을 보고 병명을 찾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반려동물에게는 반려인이 증상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견 크기에 상관없이 슬개골, 고관절 같은 관절 건강에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반려견의 걷는 모습을 3초 이상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관절 부위의 움직임을 분석해 반려견의 이상 징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5초 정도, 아이가 한 3걸음 정도 이렇게 걷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초당 저희가 프레임을 한 10프레임 정도를 다 잘라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관절의 포인트들을 자동으로 디텍션 해내고 그 관절의 포인트가 움직임이 좌표값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일 때 저희가 이제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반려동물 케어를 하는데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 편리성을 높이는 기술로 CES 2022, 2023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 혁신기술 제품을 평가해 기술성, 디자인,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만큼 세계 펫케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기술이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김포시에 사는 사용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앱 사용자인 박재인 씨는 아이 출산 후 반려견의 몸에 난 붉은 반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2돌인데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저희 강아지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붉은 반점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는데 병원도 찾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당장 병원을 갈 수 없는데 그 핸드폰 카메라만으로도 이게 다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신체의 이상 유무를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환이 예측됐을 때 예상 치료비나 수술비를 고려할 수 있고 수의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경증일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케어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당장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 유저 리뷰 중에 하나가 우리 앱을 찍었더니 아이가 눈이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너무 눈 깨끗하고 이쁜데 왜 눈이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동물병원을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거 이렇게 초기 증상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뭐 해서 자기가 빠르게 치료해서 크게 중증으로 가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다 이런 리뷰를 남겼어요. 반려인들은 수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앱을 통해 얻은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잇몸 건강 분석과 대변, 구토 등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의 그 비대면 진료가 지금 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체크 기술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규제 특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를 해서 저희가 올해 2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기술의 트렌드는 인공지능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짐을 들고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거나 TV로 영화를 보다가 냉장고로 이동했을 때 냉장고 화면에 영화가 끊김없이 재생되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융합된 사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기기와 기기 간의 연결에 전혀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의 역할이 자연스러워진 것인데요. 이는 CES 2024에서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 플러스 또 K-팝이나 K-컬처의 흐름을 따라서 첨단 AI 기술을 음향 경험이나 또는 문화적 경험에 접목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업체는 K-팝의 인기와 더불어 새로운 종류의 음악 콘텐츠로 글로벌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호환되는 새로운 피지컬 음반인 키트 앨범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마이크 단자에 키트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키트가 구동되고 스마트 디바이스 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매체입니다. 스마트폰 마이크 단자 근처에 기기를 가까이 하고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암호화된 초음파가 마이크 단자를 통해서 입력되고 앨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초음파 근거리 통신은 이 업체가 자체 제작한 기술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 방지가 가능한 최첨단 기술인데요. 키트를 스마트 디바이스의 마이크 단자 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만으로 구매 인증과 구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구동이 되면 음악 앨범이니까 여러 트랙들의 음악을 이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음악 앨범들과 달리 키트 앨범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티저 영상, 라이브 콘서트 비디오 등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본 사진들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키트 앨범 내에 팬 커뮤니티가 있어서요. 전 세계의 다양한 팬덤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음악 콘텐츠를 제작한 M업체 고객의 70%는 세계 200여 개국의 글로벌 해외 유저입니다. 현재까지 한 450종이 넘는 K-팝 아티스트들의 키트 앨범이 출시됐는데 30%, 29%만 국내 사용자들이 구매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구매자들이 해외에 존재했고요. 이를 토대로 저희가 글로벌 아티스트들, 미국 아티스트, 일본 아티스트, 태국 아티스트, 대만 아티스트들이 키트 앨범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출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철 대표는 온라인 스트리밍이 대세가 된 현재의 시대에는 LP와 CD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아티스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감성을 느끼기는 어려운데 이 음악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음악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것도 소비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M사의 음악 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6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이뤄내며 가능성을 넘어 CD를 대체하는 앨범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음악 콘텐츠 제작을 플랫폼화하면서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용자들이 하나를 구매를 하면 저희 자동화 생산 공정을 통해서 구매 후에 원바이 원 하나씩 대응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재고 부담이 없고 생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음반을 온디맨드로 주문에 의해서 자동화로 생산하는 공정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했고요. 그 기술과 그 플랫폼 때문에 저희가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티스트가 스트리밍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시대를 넘어서 직접 앨범을 출시하고 훨씬 높은 로열티를 가진 고객들을 확보하며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전 세계 모든 뮤지션들이 플랫폼에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음반을 무료로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온디맨드 플랫폼에 대한 그 놀라움은 상당했습니다. 그 미국인들도 새로운 피지컬 음반이란 거에서도 충격을 받았었고 써보고 재밌었고 효용 가치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누구나 컨텐츠만 있으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키트 앨범을 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다는 거에서 충격을 받았었고요. 이 외에 새로운 형태의 음악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많이 해주셨고요. 진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왔고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M사는 기존 음반 시장의 패러다임을 깨고 한국 IP 업체가 만들어낸 글로벌 플랫폼 1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각광받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생각들을 한국식으로 녹여내면 오히려 글로벌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편안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상하던 것들을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의 시대, 기술과 문화의 융합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2024년. 한국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기술의 우수성으로 세계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K-테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